안타깝게도 돈은 대개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단일 투자 상품, 특별한 거래 전략, 투자 전문가의 엄청난 통찰력 등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굉장한 비결이 있다는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재산을 일구는 방법은 실상 당황스러울 정도로 간단하다. 합리적으로 최대한 저축하고 부채는 신중하게 짊어지고 리스크는 가능한 한 피하고 투자에 골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돈을 모으는 속도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고 그래서 낙담하기도 쉽다. 첫 1억 원을 만들기까지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하고 신중한 길을 따라 꾸준히 가기만 하면 그 결과는 놀라울 것이다. 몇십 년 후에는 5억이 지키는 날도 올 것이고 그 5억은 10억, 어쩌면 20억, 그렇게 될 수 있다. 인간은 대개 자신의 행복을 해치는 선택은 피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해로운 줄 알면서도 매일 담배를 피우고 폭식과 과음을 즐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대부분 내일보다는 오늘의 행복을 우선해 돈을 흥청망청 쓴다. 즐거운 일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 삶을 불행하게 보낸다. 그리고 직장과 멀지만 값싼 집을 구해 출퇴근길에 무지막지하게 긴 시간을 허비한다. 내 인생을 바꾼 놀라운 통찰들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있지만 그 행복이 생각만큼 크지는 않다. 사람들은 소유는 과대평가하는 반면 경험은 과소평가한다. 나보다 남을 위해 돈을 쓸 때 훨씬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선택권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되게 더 행복하다.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지만 정작 목표를 성취하고 나면 흔히들 허탈해진다. 행복한 부모들의 주장과는 달리 자녀가 내 삶을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일생의 만족감은 U자 모양으로 나타난다. 20에서 30대에는 내내 하락세를 보이다가 40대의 바닥을 치고는 이후 상승세로 접어든다. 더 많은 돈으로 더 큰 행복을 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돈과 행복 사이의 빈약한 연관성에 대해 칼럼을 썼던 적이 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독자가 돈이 많으면 제트스키를 살 수 있으며 제트스키를 타면서 불행한 사람은 없다고 맞섰다. 맞는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제트스키를 매일 탄다면 어떨까? 그 설렘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핵심은 쾌락의 쳇바퀴 혹은 쾌락 적응이다. 이 개념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간절히 원하던 승진을 마침내 하면 처음에는 무척 기쁘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향상된 상황에 적응하고 얻은 것들을 당연시하며 또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게 된다. 이러한 갈구와 적응, 환멸의 반복을 수렵 채집인이었던 조상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다. 가진 것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생존 욕구에 따라 끈질기게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노력한 그들 덕에 인류는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같은 습성을 띠게 됐다. 사람들은 더 많은 소유물을 사기 위해 돈을 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은 물건보다 경험에 돈을 쓸 때 되게 더 행복하다.
왜 그럴까? 답이 될 만한 이유는 매우 많다. 경험은 간절히 기대를 품을 기회를 제공하고 소중한 추억을 남긴다. 사람은 대개 전체 사건을 회상하면서 부수적인 골칫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추억은 더욱 소중해진다. 반대로 구매 당시의 가치 때문에 산 소유물은 계속 관리해야 하고 갈수록 상태가 나빠진다. 게다가 물질적 향상에 인간은 금세 적응한다. 경험은 또한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 그런데 획득한 물건은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두려운 나머지 착잡한 감정마저 낳을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험은 인간의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동료애를 형성하고 추억을 나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모험담을 풀며 다른 친구들도 즐겁게 만들 수 있다. 부유한 이유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그 결과 덜 행복해졌던 일을 기억하는가? 마찬가지로 나보다 더 좋은 물건을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반드시 나보다 더 좋은 경험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각자의 경험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돈으로 더 많은 행복을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고해상도 텔레비전 따위는 잊고 그 대신 기억에 남을 만한 휴가를 떠나라.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좋아하는 일과 스스로 잘한다고 느끼는 일을 하면서 나날을 보낼 수 있다. 바로 유능성이다. 이 욕구의 충족을 은퇴할 만큼 돈이 많아야 가능한 먼 환상으로 생각하지는 마라. 이는 오히려 현역으로 일하는 동안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성가신 일을 대신할 사람을 고용하는 데 돈을 쓰고 활력을 주는 활동에 시간을 보내라. 돈을 써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연구 결과 친구와 가족의 튼튼한 네트워크가 행복의 거대한 원천을 드러냈다. 심지어 편의점 계산원, 주차장 도우미, 카페 바리스타 등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조차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키워준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는 무심하고 자신의 성공만을 노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으며 엄격한 개인주의에 따라 살고 싶은 사람도 있겠다. 하지만 인간은 대부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며 자신의 평판에 관심을 쏟는 사회적 동물이다. 생각해보자. 우리는 왜 다시 보지 않을 낯선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는가? 왜 다시 가지 않을 식당에 팁을 남기는가? 세상을 떠나고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우리는 잊힐 것이다. 그러나 가족과 친한 친구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남을 수 있다. 내 조언은 이뿐이다. 그 기억을 반드시 좋은 추억으로 만들어라. 유례 없이 긴 기대 수명이 금융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 첫째, 되도록 사회 초년생 시절에 올바른 금융의 길로 들어서서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성취해야 한다. 둘째, 이 자유를 이용해 자신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다시 말해, 평생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 넷째, 요절보다는 장수를 걱정하며 돈을 관리해야 한다. 1만 년 전 인류가 정착해 작물을 경작하고 가축을 길들이기 이전을 돌이켜보라. 현생 인류가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건 유목민 조상이 살아남아 자손을 낳았기 때문이다. 다른 수많은 인류가 생존 싸움에서 패했지만 우리 조상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어떤 특성을 가졌는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할 수는 있다. 내일이면 먹을 것이 없을 수 있으니 가능할 때마다 소비했을 것이다. 습득한 생존 방식대로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고 따랐다. 먹을거리와 물이 근처에 있다는 신호나 날씨가 변할 것이라는 조짐 등 특정한 패턴을 끊임없이 관찰했다. 포식자의 위험이든 먹을거리의 고갈이든 위험의 낌새가 보이면 잽싸게 반응했다. 위험은 곧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가족과 다른 부족 구성원을 필사적으로 보호했다. 무리를 이루어야 자기 자신과 후손이 생존하고 가게가 계속될 수 있었다. 열심히 일하고 먹을거리와 피난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으며 수중에 있는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긴장의 끈을 늦추는 순간 생존이 위협받을 수도 있었다. 나도,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후 확신 편향을 잊지 마라. 당시에 우려하던 불확실성과 결국 오판으로 판가름난 자신의 예측은 깡그리 잊힌다. 왜곡되거나 삭제된 과거의 기억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의 사건을 실제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느낀다. 이는 훗날 후회하게 될 중대한 투자 결정을 불사하게 만든다. 사냥꾼들은 1+1 특가 행사에서 생필품은 사재기 하면서 기업 퇴직연금에는 1+1 보상을 받을 만큼 충분한 자금을 넣지 않는다. 두 가지 모두 가진 돈을 2배 늘리고 배도 채우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하지만 바구니에 담긴 달걀 수를 늘려야만 고급 식당에서 외식하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 50% 할인 행사가 열리면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간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50% 할인이 벌어지면 공포에 질려 도망간다. 생활용품과 주식 간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시장 혼란에 대한 분별력 없는 반응을 잘 드러낸다.